퍼즐을 맞추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유튜브를 찍으신다든가 아니면은 그거에 관련된 사업 비슷한 것으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번뜩 드네요. 왜냐하면은 그 퍼즐을 잘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영상으로 찍는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얼굴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퍼즐을 맞추는 과정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것을 일종의 그러니까 그 취미 생활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접근을 하셔서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 스폰서가 생겨서 확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그때 이제 진짜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 확장을 하셔야지 이것을 내가 사업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이 전화상으로는 조금 힘들고요. 창업넷 같은 데나 소상공인 지원공단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그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그 관련 업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은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생소한 부분이라 가지고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업종에서 직접 찾아가서나 아니면은 전화상으로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창업 정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창업자의 창업 자가 진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시장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비교 우위 경쟁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자, 비교 우위 경쟁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시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시장에 누구나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시장에 돈을 벌고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경쟁력이 있으면 이 시장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비교 우위 경쟁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경쟁력이나 차별성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비교 우위 경쟁력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저는 이게 그 많은 그런 그 검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솔직히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 경력, 취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을 한 60%, 경력을 30%, 취미를 10% 정도 잡고서 비교의 경쟁력을 찾으시면 쉽습니다. 환경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어렸을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능력이 내 제품과 서비스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력이라 하면 자신이 오랫동안 일한 경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돈을 버는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한 3년 정도 해야지 관련된 일에 능통하고 인맥이 충분한 정도이기 때문에 경력이라 할 수가 있고요. 취미 같은 경우에 사실 취미만 갖고 창업하시라고 절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취미는 그냥 취미로 하세요. 좋아서 그냥 얘기를 드리는데 취미가 없는 사람보다 정보량이 훨씬 더 많고요. 취미가 좋아서 일을 시작하신 분들 이거 굉장히 오래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 정도 생각하고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창업을 하실 거면 환경 60, 경력 30, 취미 10% 정도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죠. 경험, 환경. 예.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폐업 감당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폐업 시 충격을 좀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창업도 안 했는데 폐업부터 얘기를 하냐.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를 퇴직할 생각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회사가 돈도 잘 안 주고 일을 너무 막 부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퇴직을 하죠. 근데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창업이 돈만 들어가고 힘만 들면 당연히 폐업을 해야죠. 돈은 안 들어오고. 돈은 안 들어오고. 네, 장사는 근데 안 되고. 네. 예, 근데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창업을 하면은. 그렇다면 당연히 폐업 감당 능력을 갖고 시작하는 게 맞죠. 제가 본 사례 중에 처음에 창업하는 분들, 특히 좋은 회사 근무했다가 퇴직을 하셨던 분들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전부 거기다 대출까지 올인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다 그거로 끝나는 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하다가 1년도 안 내서 다 날리고 빚까지 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창업은 그 업에 종사하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성공 확률이 50%가 넘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서점을 꽤 많이 세웠어요.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전체 서점 중에 절반만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기 노하우와 때문에. 경험이 있어도 그쵸.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처음 창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좀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유태인의 창업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여유 자산의 50% 가지고 해라. 왜냐하면 처음 창업해서 폐업할 확률이 3년 내 80%고 세 번 창업하신 분들이 50%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창업할 때 최대 50% 넘지 않는 창업을 하시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면서 하면 보다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 창업 프로그램은 최대 한 3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길게 5천만 원까지 나오는 기술 창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얼마든지 창업이 가능하고요.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폐업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창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창업을 할 때 폐업 했을 경우 나한테 미치는 손실이라든가 뭐 손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쵸. 감당이 되는지 또 보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는지 그쵸.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연세대 정경창업대학원 창업학석사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 창업정보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조은석 교수 모시고 건강관리 함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